안녕하세요. 한송이 선생님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비상인 상태죠. 그러다 보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힘을 합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수학자들 역시 수학을 통해서 이 전염병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중인데요. 의료 분야와 달리 수학을 통해서 전염병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우리 친구들 조금 생소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전염병 유행 때 사용되는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염병의 시작과 확산 경로를 예측하고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고도의 수학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감염병이 퍼져나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수학식을 만들어 전파 사항을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양상을 예측하기 위해서예요. 감염병이 유행하면 방역 당국은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의료진의 숫자나 비축한 방역 물자는 한계가 있어서 사태가 길어지면 인력과 자원 부족에 시달리죠. 따라서 이런 이유로 선택과 집중을 결정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 몇 명의 환자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위한 감염병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하죠. 수학적 모델링은 현실 세계의 문제를 수학적 문제로 바꿔서 해결하고 다시 현실에 적용하여 이를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 모델링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유체역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스위스의 수학자 베르누이예요. 베르누이는 확률 이론을 이용하여 천연두 백신이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죠. 이후 20세기부터 수학자들은 전염병 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연구했고 특히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는 초기 조건과 전염병 확산 정도를 미분 방정식을 기반으로 예측하는 SIR 모델도 만들었어요. 전염병 모델의 자세한 계산 내용은 수제비 16강을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바이러스의 변이가 나타날 때마다 확산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워져 감염병의 모델도 진화하는데요.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 모델은 SEIR 모델입니다. SIR 모델에서 감염군에 노출된 잠복기 개념을 추가한 것으로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미분 방정식을 세워 바이러스 전파의 초기 양상은 물론 바이러스 규모까지 예측하는 모델이죠. 이 모델은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예측하는데요. 이를 통해 한 명의 환자가 몇 명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지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를 계산하고 이 재생산 지수에 감염자를 만날 확률을 곱하면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는지 계산할 수 있어요. 또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거꾸로 비교해 재생산 지수를 찾아 감염병 특성을 찾아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독감의 경우 1000개가 넘는 미분 방정식으로 모형을 구성해 예측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도 길고 게다가 무증상 감염자도 있어서 바이러스에는 노출되지만 감염력이 없는 노출군을 잠복기 집단과 무증상 감염자 집단으로 세분화해서 무증상 감염자를 고려한 SLIAR 모델을 사용해서 좀 더 정확성을 높이고 있죠. 또한 감염병에 걸릴 확률, 전파할 확률 등을 개개인에게 적용해서 특정 날짜의 예상 확진자 수와 지역에 퍼져나가는 속도 등을 확률 분포로 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수학 모형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우리나라도 역시 앞서 이야기한 재생산 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방역 대책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휴교 조치, 역학 조사를 통해 격리 조치나 접촉자 관리를 빠르게 하는 등 많은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이런 정책 수립을 위한 예측에 수학적 모델이 이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쏨쌤과 함께 전염병을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손을 깨끗이 씻고 사람 많은 곳은 당분간 피하며 면역력 강화를 위한 건강관리에 힘쓰고 건강 조심하자고요.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진압되어 꼭 끝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